자, 앞선 2012학년도 지문에서 연계 지문이에요. 난이도는 좀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힘들죠? 어차피 30분이면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자, 일단락 주제 볼게요. 가계기업 정보는 경제 주체. 이런 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좀 이거 알아둬야 돼요. 경제 주체는 크게 가계기업 정보. 됐죠? 그러니까 보통 가계의 역할은 뭐냐면 소비. 기업의 역할은 보통 생산. 오케이? 계속 봅시다. 가계는 소비. 아, 나오네. 미안해. 나오네. 중요한 거야. 야, 좋네. 이 지문 좋아. 이 지문 좋아요. 이 지문 좋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무조건 알아야 돼. 제가 녹색으로, 그러니까 봐봐. 이게 내신 설명할 때랑, 그러니까 문학 설명할 때랑 비문학 설명할 때 좀 다른데, 녹색이 개념이나 좀 내신틱한 것들을 정리하는 것도 있어요. 좀 알아야 되는 것들. 그런데 비문학에서 내가 녹색을 쓰면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왜냐면 문학 내신은 사실은 수능의 영향력이 되게 작아요. 독서 내신 역시 마찬가지. 그런데 독서에서 내용적으로 너무 그 가치가 폄하되어 있어요. 독서 지문의 이런 소재적인 측면들이 되게 중요하게 쓰이거든.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계속 봅시다. 당연히 합리 선택해야지. 이때 합리 선택을 하려면, 자 봐. 주제는 반복되니까 합리한이죠. 어떻게 해야 돼? 편익과 비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편익은 뭐 수익 이런 말이겠죠. 편익에서 비용을 뺀. 그러면 뭐냐면 순편익이 나오는데, 순편익이 제일 높아야 되나 보구나. 자, 편익에 대한 정의가 나오네요. 한가비 주시겠습니다. 편익은 뭐다? 선택에 따른 이득. 봐봐. 아까도 선택에 따른 뭐 효율 이런 거 나왔었잖아. 아까 지문. 그런 식으로 연결고리 잡아주시면 지문들이 독립적이지 않고 앞선 지문들이 이 지문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지문의 정보를 훨씬 덜 처리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자꾸 연결고리 잡으라는 겁니다. 그 이득이야, 편익이라는 거는. 자, 그래서 기업 판매 수익과 같은 금전적인 것도 있고요. 정신적인 만족감, 금전적, 정신적 만족감, 비금전적인 만족감 같은 것도 있나 보군요. 그래서 판매 수익은 금전적 만족감, 정신적 만족은 비금전적. 계속 봅시다. 비용이라는 건 뭐다? 암묵적 비용 중 가장 큰 것과 명시적 비용을 합친 거래요. 비용은 암묵적 비용 중 가장 큰 것과 명시적 비용을 합친 거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암묵적 비용이 여러 개 있다기보다는, 여기 있네. 암묵적 비용은 선택으로 얻게 될 때 포기한 다른 대안의 가치, 기회비용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명시적 비용은 직접 지불 비용. 자, 저는요, 이거 구조도를 그리고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벌써 지금 상당히 많은 정보가 되게 중요하게 세팅이 됐고요. 경제적 원리가 너무 중요하게 세팅이 많이 됐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 실전에서도 1달러 끊고 구조 그리고 2달러 끊고 구조 그리는 걸 추천드려요. 더군다나 A 괄호로 있잖아. 얘 가지고 문제를 하나 만들 게 너무 뻔하고 수식 원리를 너무 명확하게 잡아놨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정리 한번 해줘야 돼요. 계속 볼게요. 순편익은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같을 때 가장 커진대요. 왜지? 야, 한계 편익이 뭐야? 내가 얻는 거. 한계 비용은 내는 거. 같을 때 가장 커진다고? 왜지? 자, 한계 편익에 대한 정의를 하죠. 아까 뭐였어? 한계 비용이죠. 한계 비용은 생산량 하나당 드는 비용이었고, 한계 편익은 생산량 하나당 드는 수입인가? 예를 들어서 볼펜 한 개를 더 살지 고민하고 있는 소비자의 한계 편익은 볼펜을 샀을 때의 만족감, 한계 비용은 드는 비용. 됐어요? 자, 그럼 봐봐. 여기가 난이도가 있든 없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불안했던 초점이 있으면 이거 무조건 구조도 그리고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리세요, 구조도. 이거는 여러분이 오히려 지식처럼 알아야 되는 것들을 제가 녹색으로 써놨으니까 구분해서 잘 봐주시고요. 일단 글의 주제는 순편익이죠. 순편익이라는 건 편익에서 비용을 빼는 편익. 편익은 뭐냐? 선택에 따른 이득이고 금전적인 게 있고 비금전적인 게 있대요. 비용이라는 거는 아마 기회비용 같은데 포기하는 대안의 가치 중에 최대값 플러스 내가 선택했을 때 지불한 돈 이래요. 근데 사례가 구체적으로 없어서 100% 이해는 안 될 거고 아마 문항 설계는 이 내용을 이해해서 보기 사례에 적용한 용어로 나올 거고요. 이단락 주제는 한계 편익, 한계 비용이 같을 때 순편익이 극대화된다. 한계 편익이 뭐고 한계 비용이 뭐냐? 볼펜 한 개 샀을 때 만족 한계 편익이고 볼펜 한 개를 샀을 때 지출 비용 한계 비용이다. 그러니까 구조 털어놓으니까 깔끔해져요. 이해가. 왜? 정보가 군더더기 없어져서. 그러니까 이 연습을 해달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리고 국어라는 게 단순히 국어라는 정보뿐만 아니라 전과목 나중에 인생 살면서 마찬가지로 필요한 정보 처리이기 때문에 잘들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가봅시다. 자, 기업은 상품을 얼마나 생산하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한계 비용, 한계 수율을 고려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어. 당연한 얘기고.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나올 거야, 이제. 한계 비용은 상품 생산 한 달을 증가치 추가로 드는 비용. 봐봐. 우리 앞서 이미 지문에서 건드렸잖아, 얘를. 우리 이미 여기서 한계 비용의 정의를 이미 건드려 놨잖아요. 한계 비용이 뭐였다고? 생산 한 단위 생산할 추가되는 하나의 비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이런 것도 기출됐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를 덧붙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출된 걸 처리해줬을 때 훨씬 유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원래 그렇게 하라고 낸 거고. 그래서 이미 한계 비용에 대한 정의는 있죠. 하지만 지문에서 필요한 것 같으니까 일단 체크는 할게요. 한 단위 증가할 때 추가되는 비용. 한계 수입은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추가되는 수입이요. 오케이. 자, 그러면 3단락은 이건 것 같아.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의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 기업 입장에서 한계 비용은 뭐라고? 한 단위 비용, 한 단위 수입. 자, 완전 경쟁 시장에 있는 기업이라면 상품의 가격 자체가 한계 수입이 된대요. 무슨 얘기지?
자, 안정시장 경쟁에 자, 부사화 나와 있으니까 AD라고 쓰고 세모 칠게요. 어떤 정보의 범주를 가린 거니까. 시장 가격 자체가 한계 수입이다. 완전 경쟁 시장은 많은 수의 공급자와 수요자로 구성되어 있고 거래되는 상품이 동질적이므로 개별 공급자나 수요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오케이.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시장 가격엔 영향이 없어요. 즉 바꿔 얘기하면 기업이나 소비자는 시장에 결정된 상품을 주어진 가격으로 받아들이고 결과적으로 시장 가격이 그 자체로 이 가격이 뭐라고요? 이 시장 가격이 그 자체로 한계 수입이 된대.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무슨 얘기냐면요. 가격 결정력이 없고요. 가격 결정력이 없다 보니까 이윤 창출이 없이 그냥 한계 비용 그 자체를 가격으로 내게 된다는 거예요. 상품 사람들이 많아져서 시장 수요가 증가하고 상품 수요가 오르게 되면은 한계 수익도 그만큼 올라간대. 자, 그런데 여러분이 뭐 이 내용을 이해하든 말든 핵심적인 건 뭐냐? 여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거죠. 시장 가격이 한계 수입이라고. 그리고 이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라고요? 가격 결정력이 없어요. 그냥 시장이 결정을 해버려요. 4단락. 생산을 계속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기업은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도록 생산량을 조절해서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 자, 비용이 더 큰 경우에는 당연히 한 단위 더 줄일 때 그만큼 추가되는 비용이 줄어들 수입보다 크므로 생산량을 줄어서 이윤 증가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더 크게 들면 결국엔 어떻게 한다고? 생산량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더 큰 경우, 수입이 더 큰 경우는 당연히 생산량을 늘려서 이윤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야 이제.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으면 좋아. 근데 다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한계 비용이 수입보다 더 커버리면 당연히 얘는 안 만드는 게 이득인 거야. 그러니까 한계 비용이 더 커버리면 생산량 자체를 줄여요. 반대로 한계 수입이 더 크면 생산할수록 이득인 거예요. 그럴 땐 당연히 생산량을 늘리겠죠. 그런데 생산을 계속할 때 이윤이 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판단은 해야 돼요. 자, 그럼 이때 고려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평균 비용이라는 거야. 평균 비용을 통해서 생산량을 줄일지 늘릴지 판단한다는 거죠. 평균 비용은 뭐래요? 총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거다. 근데 봐봐. 얘도 지금 아까 다 다룬 거잖아. 그러니까 이 지문을 독립적으로 보기보다는 앞선 지문에서 이해한 내용이 있으면 이 지문에서 이렇게 덧붙여진 게 처리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항상 이런 식으로 내기 때문에 오히려 비문학 지문을 우리가 탐구 공부하듯이 내용적으로도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상품을 생산한 단위 생산하는 평균적인 비용이 여기서 총 비용은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이래요. 말 그대로 고정 비용은 고정적인 비용이고 가변 비용은 가변 비용이겠지. 변하는 비용이겠지. 한계 비용이 총 비용 중 가변 비용에만 영향을 받는 것과 달리 그래서 한계 비용은 가변 비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평균 비용을 둘 다를 더해서 영향을 받나 봐요.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을 모두 영향을 받는다. 고정 비용은 생산량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고정 비용은 일정한 크기. 생산량이 많든 적든 그 예시가 임대료. 가변 비용은 생산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비용. 이런 것들이 가변 비용. 자, 그렇다면 5달러까지 했죠. 6달러. 기업이 손실이 발생하는 평균 비용을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물음표 Q 대답 봅시다. 총 비용을 정수해보는 것이 언제라도 가능한 기업이 안정경쟁 시장에 있다고 가정해봤어요. 이 가정 속에서 이 기업은 평균 비용을 상품 시작 가격과 비교를 해보고요. 만약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평균 비용 곡선 아래라고 있다면, 즉 시장 가격이 평균 비용보다 더 비싸겠죠. 생산량이 얼마이든 손실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추입된 총 비용을 정수해서야 손실 비용을 막는 것이 이 기업의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어요. 다시 기업이 의도한 생산량에서 평균 비용이 시장 가격보다는, 즉 얘가 쓴 돈이 가격보다는, 뭔 소리야 잠깐만, 거꾸로 얘기했다, 미안해. 이거죠. 평균 비용이 시장 가격과 비교해 봤을 때 가격의 평균 비용 곡선이 최저점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균 비용이 더 비싸면 생산 안 하는 게 나은 거고, 평균 비용이 시장 가격보다 더 낮으면 당연히 이윤이라고요. 그런데 평균 비용이 어쨌든 많이 든다면 당연히 폐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의사결정에 유용하다라고 얘기했고, 마지막 7달락. 합리적 선택을 중심으로 생산에 관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살펴보는 것은 경제활동을 더 잘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끝. 자, 이 지문은요 되게 중요했던 지문인 게 왜 그러냐면, 앞선 기출들을 이렇게 녹색으로 엮어놓은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완전 경쟁 시장과 독과점 시장이라는 이 세팅이 최근에
창업론에서 되게 중요하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살면서 되게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상경계열에서 지식이거든. 그래서 이 지문을 평가원에도 내고 있고 앞으로 더 자세히 낼 거라서 이 지문 되게 디테일하게 같이 분석해보는 게 되게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일단 캡처해서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필기하시고 이렇게 구조도 그리고 구조도 필기까지 지금 시작달러, 6달러, 7달러, 8달러 이어서 볼게요. 자, 안전경쟁 시장에서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에 대한 정의를 했고, 한계 비용은 한 단위 생산할 때 비용이 추가되는 거, 한계 수입은 한 단위 생산했을 때 추가되는 수입. 한계 수입이 시장 가격인 게 일반적인 안전 경쟁 시장인데 이유는 가격 결정력이 각자에게 없기 때문에 그냥 시작 가격 자체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을 때 그때 이윤이 극대화되는데 봐봐. 수입보다 비용이 더 크면 당연히 비용이 더 크니까 손실 발생이요. 생산을 안 해야지. 반대로 수입보다 비용이 작아요. 그럼 당연히 생산하면 이윤이 남을 테니 생산량을 늘려야죠. 자, 이런 걸 할 때 평균 비용도 도움이 되는데 평균 비용이 저기는 생산량분의 총 비용 나눠서 하나하나의 평균적인 비용을 구한 거고 총 비용은 고정 비용으로서 가변 비용인데 생산량에 따라서 변화가 없으면 고정 비용이고 있으면 가변 비용이라고. 자, 그래서 시장 가격보다 평균 비용 자체가 높아버리면 당연히 손실을 보니까 안 하는 게 낫고 가격이 높으면 이윤이 남으니까 그때는 하는 게 낫고 이런 기본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되게 상식적인 차원이고 맞잖아. 이윤이 남아야 사업을 하는 게 의미가 있고 손실이 나면 사업을 안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정보 처리를 한 거고 그걸 이제 아마 고2기 때문에 얘를 제 생각에는 수능에 내거나 여러분 이후 시험들에 엮어내려고 세팅한 그런 문제라고 보여요. 그래서 일단 영상은 찍어놓고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돌려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거라서 빠르게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요. 그래서 구조도 꼭 그려보시고 제가 그린 구조도 사진으로 첨부해 놓을 테니까 캡처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꼭 활용해 보시고 항상 첫 번째 문제는 주제 구조를 묻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내용 전개 방식이요. 자,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 장점을 제시하며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을 평가하고 있다 등등등등등 쭉 나오는데 주제가 뭔지 생각을 하라니까. 주제가 뭔데? 합리 선택. 조건이요? 역할 비교? 조건, 역할 비교? 비교? 역할? 이런 거 절대 아니고. 장점이요? 당연한 거 아닌가 이거는? 의사결정 과정? 그게 아니라 어떤 원리나 공식 같은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2번 선지도 한 개? 뭐 다 아니야 지금. 4번 선지 볼까요? 합리적 결정을 하기 위한 방법 맞죠? 맞잖아. 원리고 계산 공식이고 방법이죠. 이걸 제시해가지고 어떻게 결정해라. 특히 생산에 관련해서 정답 4번이네. 주제구조 잡으라고요. 주제구조에 집중을 해야지. 1번 맞나? 어딨지? 이래버리는 순간 난이도가 확 꼬이는 거야. 주제구조 자꾸 단단하게 아닌데? 아니 뭐 아니면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지. 4번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라는 겁니다. 17번. 총 비용에서 고정 비용. 왜? 총 비용은 고정 비용 플러스 가변 비용이잖아.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1번 괜찮겠네. 자, 2번 선지 볼까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별 소비자들은 맞죠? 왜? 결정력이 없다 그랬어. 가격 결정은 어떤 주체가 할 수 없다 그랬어. 그럼 당연히 주어진 거 받아들이겠죠. 3번 선지. 임대료요? 이거 고정 비용이죠. 근데 고정 비용은 생산량과 관련이 없잖아. 생산량과 관련이 없어요. 정답은 3번이겠죠. 한계 비용은 한 단위 생산했을 때 추가되는 비용인데 고정 비용은 고정되어 있는 비용이잖아. 3번 안에 끝낼게요, 여러분. 자, 계속해서 18번. 기억의 의미를 추론해보자. 기억 봅시다. 빨리 봅시다. 이것도 안 하고 하기도 애매하고 지금까지 이거 하려고 달렸는데. 이처럼 평균 비용은 한계 비용과 더불어 기업 생산의 의사결정 유용하게 사용된다. 자, 평균 비용은 고정 비용이 얼마인지 한계 비용은 가변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볼 때 유용하다.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뭐냐면 사업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여버리면 생산하는 것 자체가 손실이 온다니까요. 사업을 할지 말지야. 일단 저는 그래서 3번 눈에 딱 띕니다. 생산을 멈춰 하냐 말 거냐. 생산 중단할 거냐 말 거냐. 맞죠?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야. 자, 3, 4번에 초점 두고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따져볼까요? 평균 비용은 생산을 멈춰하는 시기 언제인지 한계 비용은 드는 암묵적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볼 때 유용하다. 4번 선지. 평균 비용 생산을 줄 만한 상품의 가격이 얼마인지. 한계 비용은 이윤을 늘리기 위한 도달인 생산량이 얼마인지. 자, 그러니까 주제 구조를 잡으라고 했었던 거야. 봐. 우리가 6달러, 7달러로 넘어가면서 결국 뭐예요? 자, 봐. 평균 비용 가지고 뭐 한다고? 평균 비용 가지고 손실 피할 수 없으면 막아야지. 근데 뭐라고? 손실 피할 수 없으면 막아야지. 그러니까 생산 멈춰야지. 그러니까 평균 비용 가지고 이 얘기를 한 건요. 6달러기 주제니까 나는 둘 다 괜찮아 보여요. 맞죠? 그러면 한계 비용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할 차례야. 한계 비용과 한계 비용. 자, 한계 비용의 주제 봅시다. 한계 비용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한계 비용. 한계 비용은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 그래, 한계 비용은요. 생산량을 늘릴 거냐, 생산량을 줄일 거냐. 그래서 이윤을 증가시킬 거냐, 보이죠? 생산량을 줄여서 이윤을 증가시키든, 생산량을 늘려서 이윤을 증가시키든. 한계 비용은 결국에는 이윤을 증가시키는 데 초점이 있는 거죠. 이윤을 증가시키는 데 초점이 있는 거죠. 4번이. 보여요? 주제 잡아가라고. 굉장히 편해진다고, 이렇게. 이해됐어? 이 느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1, 2, 3, 5를 확인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건 시간 많으면 하라고. 혼자서. 실전에 시간도 없어. 주제 구조 잡으면 정답이 이렇게 좁혀져. 왜 이걸 안 하냐고요. 시간도 없는 사람들이. 19번, 20번. 이게 많이 걸리겠는데? 빨리 가봅시다.
A를 가지고 보겠대요. 3,000원 가지고 1,000원 과자를 사고 싶지만 뭐 합리적 결정을 하기로 했고 쭉 읽어봤더니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비용과 편익에 대해서 쭉 나와 있네요. 자, 갑이 과자 소비에서 얻는 순편익은 과자 3개를 살 때보다 1개를 살 때 더 크겠군. 자, 순편익이요. 순편익이 뭐라고? 저기 공식 나와 있다시피 편익 마이너스 비용이라고요. 편익 마이너스 비용 했더니 여기 얼마? 1,500원, 여기 얼마? 2,000원이죠? 여기 얼마? 500원이죠. 편익 마이너스 비용 했더니 제일 많이 남는 거는 2개 살 때 아니냐? 자, 그래서 편익 마이너스 비용 했더니 순편익은 얼마 나와요? 얼마 나와? 1,500원. 여기는요? 2,000원. 여기는요? 500원. 그러면 당연히 한 개 살 때 더 나은 거죠. 한 개 살 때, 3개 살 때 500원이고 한 개 살 때 1,500원이니까 한 개 살 때 더 큰 거 맞죠? 이해됐어? 자, 어차피 이렇게 풀어야 되더라.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부족하면 지금도 내가 마음이 급하니까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다니까 결국 안 돼. 왜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 수학에서 30번 문제 1분 만에 풀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요. 어차피 틀려야 돼, 그거는. 그러니까 애당초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 형태로 학습을 해놓고 연습을 해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2번 선지. 과자값이 소비량을 합리적으로 선택해 과자를 샀다면 음료수 한 개 값이 남겠군. 봐봐. 지금 순편익이 제일 크게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과자를 몇 개 샀겠어? 2개 샀겠죠. 맞잖아. 과자 소비를 합리적으로 선택했다. 그럼 순편익이 제일 큰 거잖아. 그러면 2개 샀겠죠. 그럼 비용 5,500원 들었죠. 됐어? 그럼 지금 얼마 있어? 잠깐만. 비용 5,500원 들었다고? 뭔 소리야? 3,000원 가지고 갔어. 과자 소비량. 최대한의 금액. 무슨 얘기지 이게? 각각 1,000원인 과자. 그럼 과자를 2개 샀겠네요. 2개 샀을 때 순편익이 최대니까. 맞죠? 그럼 과자는 1,000원 곱하기 2,000원 했으니까 2,000원어치 샀을 때 순편익이 최대인 거고, 그럼 3,000원 가지고 있으니까 1,000원 남았겠죠. 맞아? 그럼 결국에는 그래 2개 샀을 거고 2,000원 과자 냈으니까 음료수값 1,000원 남았겠네. 이해됐어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 별거 아니야. 얘들아 봐봐. 지금 순편익이 제일 높은 거는 2,000원이라니까. 아니 얘라니까. 2개 샀을 때라니까. 그럼 지금 과자나 전부 다 1,000원짜리잖아. 그럼 2개 샀으니까 2,000원 지출했겠죠. 3,000원 들고 갔으니까 1,000원 남았겠지. 그러면 과자는 음료수는 하나에 1,000원이니까 과자 2개 2,000원, 음료수 하나 1,000원, 음료수 한 개 값 남는 거죠. 됐어? 표정들이 안 좋은데 빨리 풀게. 5번 선지 볼게. 바로 정답부터 볼게요. 갑이 과자를 사기에 포기한 음료수의 금전적 가치는 과자를 구입하는 개수가 늘수록 점점 작아지겠군. 그게 아니야. 지금 봐봐. 지금 이게 정비례 반비례가 아니에요. 왜? 2일 때 최대값 찍고 내려오잖아. 지금 과자 2개 샀을 때 순편익이 최대값 찍고 내려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과자를 사기에 포기한 음료 소비의 금전적 가치는 개수가 늘어날수록 작아지는 게 아니라 한 개일 때 1,500원, 2개일 때 2,000원으로 그 최대값을 가졌다가 급대값을 가졌다가 3개일 때 500원으로 오히려 최소값이 돼버리잖아. 점점 작아지는 게 아니라니까. 늘었다 줄어버린다고요. 정답 5번이죠. 그러면. 이해됐어? 그러니까 주제구조 잡고 표처리 정보처리인 거예요. 얘조차도. 자, 마지막 얘 풀고 끝내겠습니다. 자, 한계비용 곡선과 평균비용 곡선이 약간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고 가격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시장 가격이 피면요. 현재 여기에서 한계비용 곡선을 고려한다면 또는 평균비용 곡선을 고려한다면 지금 비용 자체가 여기서는 전부 다 가격보다는 싸잖아.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생산해도 문제 없는 거죠. 이해됐어? 왜냐면 봐봐. 평균 비용보다 가격이 더 비싸. 그러니까 이 구간에선 가격이 더 세니까 얘는 손실이 없는 거죠. 이 구간에서는. 반면에 한계비용 곡선 뭐 여기 점 찍혔고 계속 볼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계비용 곡선과 평균비용 곡선의 교점을 얘기한 거고 여기는. 맞죠? Q2는 P2에 대한 교점을 얘기한 거고. 계속 볼게요. 생산량을 Q0로 유지하면 평균 비용이 자 Q0로 유지를 했어. 그럼 평균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작음으로 봅시다. 평균 비용이 한계 비용보다 더 아래 있죠. 그래프. 이윤이 극대화되겠군.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결국에는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그래프 해석해서 주제 연결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평균 비용과 한계 수입이 어떻게 돼야 돼? 언제 이윤이 극대화돼요? 언제 이윤 극대화된다고 나왔어? 그래프 그려봐. 언제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을 때잖아. 평균 비용이 아니라 한계 비용이잖아. 저기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래프. 여기 없네. 카톡에 좀 올려놨을 텐데 저기 4단락 보시면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을 때 이윤이 극대화잖아. 그러니까 평균 비용이 아니라고.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주제 구조가 다 잡힐 거야. 시간 없으니까 바로 정답 5번만 볼게요. 시장 수요의 증가가 되면 가격도 올라가죠. 그러면 당연히 가격 P2는요. 자, 다 지우고 P2만 딱 볼게. 가격 P2는요. 자, 봐. 지금 Q1일 때, Q2일 때 보면은 각각 지금 한계비용 곡선, 평균비용 곡선 둘 다 아래쪽에 찍혀 있으니까 괜찮아. Q2여도 평균비용 곡선 아래쪽에 찍혀 있고 Q2일 때 한계비용 곡선하고 교점 나온단 말이야.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커지므로 P2가 되면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커지므로. 자, 한계 수입이 뭐고 한계 비용이 뭐지? 한계 수입은 뭐예요?
하나 생산했을 때 들어오는 비용. 다시. 하나 생산했을 때 추가되는 비용, 한계 비용. 하나 생산했을 때 추가되는 수입, 한계 수입. 맞죠? 근데 봐봐. 가격이 오르면 뭐가 커져요? 한계 수입이 커지지. 맞잖아. 맞죠? 이건 맞아. 그럼 봐. 질문 하나 더. 생산량을 Q2에 가깝게 늘리면 이윤이 증가한다? 근데 봐봐. 생산량을 Q2에 가깝게 해버리면 비용이 늘어버리잖아요. 한계 비용이. 이해됐어? 그럼 한계 비용과 가격이 같아져 버렸잖아, 지금. 이해됐니, 여기까지?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볼게. 평균 비용 곡선을 놓고 봐도 마찬가지인 거야. 지금 평균 비용 곡선도 언제 수입이 극대화돼요? 여기. 그래야 이만큼이 가격 차이로 남지.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뭐 하는 문제였던 거야? 주제 바탕으로 그래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프 해석을 해봤더니 Q2에 가깝게 되면 오히려 이만큼으로 줄어버리는 거야. 평균 비용 곡선으로 봐도 이만큼 주는 거고 한계 비용 곡선으로 가면 아예 0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프 해석이 문제였다. 주제 잡는 거였다. 이윤 증가가 아니라 오히려 감소였다고. 정답 5번일 거고 주제 그래프 잡아보면 될 거예요. 자,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빨리 가느라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못 드렸는데 이해 안 되는 건 개별적으로 질문하시고 영상 돌려보셔도 이해가 될 거고 아마 좀 디테일한 천지 못 골랐던 거는 개인적 질문